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8월 26일 월요일 아침 김주환입니다. 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게 이제 정말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절의 변화처럼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9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요. 지난해 말에 2,3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호 체계가 포화 상태인데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9월 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기존 7자리 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9월 1일 이후부터 신차를 구매하는 차주는 새로운 자동차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기존의 차주들은 교체 없이 기존의 자동차 번호를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렇게 좀 바꾸고 싶다, 새로운 자동차 번호로 바꾸고 싶다는 차주는 가까운 시군구로 방문을 하면 또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기동물 문제와 그리고 동물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부가 반려동물 등록 제도를 꾸준히 시행을 해왔는데요. 워낙에 등록률이 낮다 보니까 지난 7월과 8월에는 자진 등록 기간을 줬었죠. 그래요. 이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9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달라지는 것들 꼼꼼하게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선선함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는데 한낮에는 그래도 아직 덥습니다. 이 한낮 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가을의 문턱에서 아침 공기가 더욱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대전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남아있겠습니다.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30도, 공주와 대전 32도, 세종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진 30도, 홍성 30도, 부여 3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고요.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오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이때쯤이 되면은 또 우리가 독서를 생각하게 되는데 책 네. 읽기에 좋은 계절이 찾아왔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긴 글을 읽으면서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요. 텍스트보다는 아무래도 음성이나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게 더 익숙해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문체부가 2년마다 우리나라 국민 독서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네. 2017년 성인 연간 독서량이 8.3권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해마다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성인 독서율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문체부가 2023년까지 국내 연평균 독서량을 8권에서 12권으로 늘리는 문화진흥 계획들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느 서점의 문구처럼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게 떠오르는데 자, 가족 여러분, 이 독서하기 좋은 계절, 책 속에서 읽은 좋은 문장이나 이 책은 꼭 한번 추천하고 싶다라는 책이 있다면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많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독서의 계절, 폰을 끄고 책을 펴다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쉽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 있으면 많이 나눠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 생활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장상아 리포터도 요즘에 한낮에 이렇게 활동하기가 괜찮아졌죠? 네. 마을 찾아다니는데 그렇게 이제 힘들지는 않죠? 조금 선선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예. 네, 혹시 좋아하는 책도 있는지도 궁금해요. 좋아하는 책이요. 사실 제가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뜻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에 많이 읽으려고 최근에 도서관에 다녀왔는데요. 시집을 한 권 빌렸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출시된 시인이 있죠. 최승자 시인의 이 시대의 사랑이라는 시집을 빌렸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선해진 날씨에 시집 한 권 읽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찾아갈 와. 마을이 혹시 네. 시집 한 권에 옆에 끼고 이게 좀 여유롭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을일까요? 그런 마을 맞습니다. 어. 이 책 속에서나 볼 법한 그런 마을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요즘에는 환경오염 때문에 반딧불이 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청정 마을입니다. 그리고 또 몇 해 전에는 이 해바라기를 심어서 마을 축제도 열고요. 이 해바라기들로 제품을 만들어서 소득도 올리는 그런 곳입니다. 어딜까요? 서천 흥림 1위로 지금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마을의 생태적 가치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가는 곳, 서천 흥림 1위로 떠납니다. 계단식 다랑이 논과 아름다운 꽃들이 사계절 피고 지는 서천 흥림 1위. 마을 초입부터 해바라기 꽃과 마을 주민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래도 덥긴 더운데 마을이 예뻐서 더위가 좀 가시는 느낌인데요. 아이고 어디 가서나 우리 마을 같이 이쁜 마을이 어디 있어요. 말을 못해요. 좋은 데 많은데 한번 가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더운데 조금만 쉬었다 아니요, 가시죠.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더 시원해요. 시원해요? 갑시다. 주민들 손에 이끌려 찾아간 곳은 회관 옆 산책로. 푸른 소나무가 선사하는 그늘과 솔향기의 마음까지 상쾌해집니다. 공기도 좋죠. 네. 공기도 좋고 바람도 또, 불고. 향기도 좋고 바람도 좋고 네. 그러니까 사이사이 보이는 하늘을 좀 한번 느껴보세요. 이런 보물 같은 곳이 숨어 있었다네요. 주민들이 일대를 정비해 만든 산책로는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산책로 옆 시원하게 펼쳐진 흥림저수지는 역대급 한상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낚시터가 생기면서 마을에 어려움이 컸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이 쓰레기가 진짜 엄청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마을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합동으로 이렇게 싹 치워놓으니 얼마나 이뻐요. 고생 많이 했죠. 동네 어르신들한테 진짜 미안한 감이 진짜 엄청 많죠. 함께 애써준 주민들 덕분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마을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지고 화합 1등 마을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드릴까요? 갑자기 퀴즈요? 다른 마을에 있는데 우리 마을에 없는 거는 뭘까요? 갑자기 퀴즈를. 근데 보니까 산도 있고 뒤에 저수지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있죠. 네. 근데 저희 마을에는 축사가 없어요. 그래서 축사가 없어서 네. 마을 공기도 좋고 반딧불이도 있고 예, 굉장히 깨끗한 마을이죠. 반딧불이 그거 요즘에 보기 어려운 건데. 그렇죠, 어렵죠. 근데 추석 전후로 반딧불이를 볼 수 있어요. 저희 마을은. 반딧불이가 살고 있는 청정마을. 몇 해 전 해바라기를 심으면서 마을에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해바라기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귀한 소득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로 인해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많이 알려졌지만 앞으로 해바라기라는 테마를 가지고 더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바라기
해바라기 덕분에 주민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됐다는 서천 흥림 1위. 제가 고소한 냄새에 맡고 들어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예, 저희가 직접 만드는 강정입니다. 강정이요? 예, 드셔보실래요? 믿고 먹는다는 강정 맛. 진짜 고소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예. 진짜 맛있다. 늦여름이면 경관작물로 재배하던 해바라기 씨를 수확해 마을 공동체 상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이게. 수확한 지도 한 일주일 됐나? 일주일이요? 그래서 더 맛있어 이게. 묵은 것이 아니고 햇것이다. 올해 수확한 해바라기 씨와 마을에서 재배한 농산물들이 만났으니 이것이 바로 환상의 콜라보. 많이 바빠요. 한번 먹어본 사람은 더 달라고 여기저기서 주문 들어오고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먹어보면 또 찾고 계속 찾게 돼. 때묻지 않은 청정마을에서 정성스럽게 재배한 해바라기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맛있게요. 아우, 이 고소함을 전달할 방법이 없네. 이거 참기름 아니에요, 어머니? 해바라기 기름인데 열무김치 담아서 해도 다 맛있고요. 비벼 먹어봐. 네. 기통차지. 보리비 진짜 맛있다니까. 보리쌀 밥해가지고 이렇게 어머님 두 분이 중계를 하실 만합니다. 아우, 이 맛이 정말 최고예요. 무엇보다 해바라기가 가져온 행복은 무료하게 보내던 마을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즐겁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93 되신 분도 있고 90 되신 분, 내가 제일 젊은 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하려고 하는 꿈꾸는 마을이에요. 여기 나와서 이러면 좋죠. 심심치 않고 이렇게 돈이라도 벌어서 애들이라도 용돈이라도 주고 나 뭐 먹고 싶은 거 사다 먹고. 할머니 건강하니까 이게 돈 버는 것이니까 할머니 애들이 더 좋아요. 손자들이. 그래요? 예. 용돈도 주고 그러세요? 아 용돈 주고 하면 막 버리다가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그런다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나요? 느리지만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해바라기 난타 회원들의 모습인데요. 잠시 그 실력 좀 감상해 보시죠. 지금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온 마을 탐구 공식 난타 그룹 해바라기 난타를 소개합니다. 아이, 그거 몇 번 하더니 금방 배워버리네요. 사실 저희 그룹이 아니고요. 이 해바라기 난타는 이 마을에서 활동하는 난타 그룹입니다. 며칠 후에 있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준비로 맹연습에 들어간 어르신들. 결성 4년차 그룹답게 손발도 척척. 신랑하고 싸우고 와서 이거 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좋고 운동도 되는 것 같고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인천에서 기농 왔는데요. 치고 그러면 뭐가 재밌을까 했는데 너무 재밌는 게 많고요. 예, 이 동네가 너무 좋으네요. 대회에 쓸 소품들도 직접 만드는데요. 앞집, 옆집, 뒷집 이웃들과 모두 함께하니 더욱 즐겁습니다. 집사 시원한 거 너무 집사 여기 문화잖아. 좋아요. 나오라고 하면 귀찮지 않으세요? 아니요. 재밌어요. 어르신들 막 90세 넘은 양반 어르신들도 다 나와서 네. 다 참여를 해요. 손재주들이 다 좋아요. 그래요? 뭐 하라고면 다 단합이 좋아가지고 같이 그냥 다 잘해요. 제 옆에 있는 요거는 뭐예요? 연극할 때 수품으로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연극도 해요, 이 마을에서? 그러면요, 연극 보죠. 해바라기 축제 때 얼마나 연극을 잘한다고요? 흥림마을 실화를 바탕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일 주민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낚시꾼. 이것은 쓰레기. 쓰레기는 그냥 버리고 가도 된다. 쓰레기로 고통받았던 마을 이야기를 주민들의 불꽃 연기로 승화시켰는데요. 마지막은 훈훈하게 해피엔딩입니다. 내가 먼저 갖고 와.
너나 나나 너나 나나. 저는 뮤지컬 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행복마을 콘테스트 전국에 5개 마을에 뽑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거기에서 우리 마을 주민들이 퍼포먼스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시는데 너무너무 잘하시죠?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건데 1등입니다. 1등. 그렇죠. 1등이죠? 네. 근데 우리는 1등보다 더 높은 대통령상입니다! 대통령상 받자!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가꾸고 건강한 인생을 꾸려가는 사람들 모두 따뜻한 이웃 덕분입니다. 경치 좋고 아니면 그냥 또 인심 좋고 살기 좋고 그냥. 돈 많이 없어도 인심 좋고 살만해. 진짜 서천군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 돼. 그래갖고 서천군에서는 누구도 우리 마을에 와서 보면은 참 마을 좋다고. 지금은 어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정말 깨끗하고 이쁘고 살기 좋은 마을. 그리고 서천군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마을. 그런 마을로 지금 인정받고 있어요. 전국대회라는 그 꿈에 부풀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기왕이면 그냥 거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상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는 대통령상인데 뭐 3등을 해도 우리 공동체가 진짜 이만치 했다는 게 진짜 놀랍지. 이렇게 조그마한 마을에서 이제 대통령상을 기대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이 그것만 해도 자랑스럽습니다. 흥림 미리 마을 공동체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 심사위원님들이 이쁘게 봐주시고 상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 몇 송이로 시작한 마을 경관 사업이 마을 전역에 행복한 웃음을 몰고 왔습니다. 축복처럼 찾아온 해바라기 덕분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금은 느린 걸음이지만 오늘도 행복마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 자연 풍광이 참 아름다운 마을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수지에 찾아오는 낚시객들 때문에 쓰레기 몸살을 앓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전화위복이 돼서 네. 마을에 더 큰 변화가 생긴 셈이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 마을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려고 한 분, 두 분씩 모였다가 이 청정마을을 조금 더 아름답게 가꿔보자는 취지로 해바라기를 조성하게 된 건데요. 그 덕분에 이 마을의 소득도 올리고 마을 주민들 일자리도 생기고 일석이조가 된 셈이죠. 네. 그리고 올해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도 충남 대표로 경관, 환경 분야에 출전하게 됐다고요. 네, 오는 28일입니다. 28일에요. 전국의 20개 마을이 4개 분야에서 경합을 펼치는데요. 화면에서 보셨듯이 대통령상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현장에 마을 탐구 대장이 또 직접 다녀올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네. 아무튼 이 충남에서는 3개 마을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좋은 결과를 들을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퀴즈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 풀고 선물 챙겨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장상아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퀴즈도 맞추고 선물도 당첨돼서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하길 바라면서요. 첫 번째 문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오늘 마을 탐구 생활에서 소개해드린 흑림 1위를 화려하게 장식한 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다음 작품은 네덜란드 출신의 프랑스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입니다. 고갱의 밤을 장식해주기 위해 그렸던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해바라기, 2번 카네이션, 3번 코스모스. 네. 작품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못 맞출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한눈에 보면 딱 알 수 있죠. 그럼요. 예. 이거는 뭐 힌트 없어도 단번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바라기, 카네이션, 코스모스. 셋 중에 어떤 걸까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해바라기죠. 이 해바라기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 작품 중 하나로 동료 화가인 폴 고갱과 함께 작업하기를 기대하면서 머물렀던 아를에서 그려졌는데요. 고흐에게 태양의 화가라는 호칭을 안겨준 중요한 작품입니다. 네, 뭐 고흐는 해바라기 화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흐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해바라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유난히 좀 피곤한 날에는 달달한 이 디저트와 커피가 땡기는데요.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설명하는 디저트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만나볼까요? 3, 2, 1.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저트 중 하나죠. 에클레어는 매우 맛있어서 이것처럼 빨리 먹는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번개, 2번 바람, 3번 천둥. 네. 어렸을 때 그 보일러, 연탄 보일러 많이 뗐잖아요. 예, 그때 연탄 불이 이렇게 꺼지면 이것탄 이용해가지고 그냥 빨리 이렇게 불을 피곤 했었죠. 네, 예. 그렇죠. 저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예. 번개, 바람, 천둥 중에서 또 제일 빠른 게 뭔지 생각을 하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번개죠. 이 커스터드나 휘핑크림 등으로 속을 채운 뒤에 길게 구워낸 프랑스의 디저트 에클레어는 길쭉한 모양 때문에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요리사의 손가락으로 불렸었는데요. 이후에는 매우 맛있어서 번개처럼 빨리 먹는다고 해서 프랑스어로 번개를 뜻하는 에클레어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에클레어만큼이나 인기가 많은 프랑스 디저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밀푀유 아닐까 싶은데요. 페이스트리 사이사이에다가 크림이나 과일, 잼을 넣어서 먹는 밀푀유는 프랑스어로 천겹의 잎사귀를 뜻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인데요. 국립공원에 대한 OX 퀴즈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은 지리산 국립공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 예, 어딜까요? 지리산 국립공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 네. 지리산, 예, 네. 지리적으로 봤을 때, 예. 자, 제1호 국립공원이 될 만하지 않을까. 저도 예, 그럴 그런 것 생각을 좀 같은데. 해보는데, 예, 결과는 어떨지. 네. 예. 저희가 물어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1호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일까요? 아닐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만나보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1967년에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된 지리산 국립공원은 국내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천왕봉, 반야봉, 노고단의 3대 주봉을 비롯해 뛰어난 산세와 다양한 등산로로 등산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 처서였죠. 네. 이 지리산, 이 천왕봉 등에는 가을을 알리는 쑥부쟁이, 구절초 등이 벌써 피었다고 합니다. 정말 가을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네 번째 문제는 우리 몸에 좋은 이 열매에 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하수, 인삼과 함께
3대 명약이라고 불리는 이 열매는 원형의 붉은 열매로 첫맛은 달콤하다, 끝맛이 쓰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차나 술로 담가 먹는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1번 결명자, 2번 오미자, 3번 구기자. 붉은 열매예요. 그래요. 이번 퀴즈 답과 또 이렇게 연상을 좀 시켜서 제가 오늘 마지막에 좀 멘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예,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잖아요. 네. 예,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얼굴 구기지 말고, 웃지 말고. 예, 웃으면서 네. 예, 즐거운 하루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아우, 이렇게 네. 들으시면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얼굴 구기지 말고요.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결명자, 오미자, 구기자 중에 어떤 것일까요? 정답 발표해 주세요. 정답은 3번 구기자죠. 여름에 자색꽃이 피었다가 가을에 붉은 열매를 맺는 구기자는요. 콜린 대사 물질의 하나인 베타인이 풍부해서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준다고 하네요. 네, 구기자 하면 청양, 청양하면 구기자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3일 동안 청양 백세 건강공원 일원에서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둘러보세요.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째 문제 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는 사자성어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1번 관포지교, 2번 고진감래, 3번 벽세지감. 네.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 사자성어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많이 들어보셨고 평소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아요. 자, 마지막 문제도 잘 맞히실 것 같아요. 맞아요. 관포지교, 고진감래, 격세지감 이 중에 많이 들어본 사자성어가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다 흘러갔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2번 고진감래죠. 고진감래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지나면 즐겁고 좋은 일이 오기 마련이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행운의 주인공 3분은 누구일지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행운의 주인공 3분 만나보겠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휴대전화 끝자리 4449번님, 3784, 0770번님 3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마을 탐구 생활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장상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의 한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음력 7월 13일이 되면은 이 마을에서는 주민 모두 전체 모여서 하나가 돼서 아주 특별한 제를 올린다고 합니다. 네, 이름이 조금 생소합니다. 마을의 안녕과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불림제라고 하는데요. 제주시 구좌읍 송당마을로 지금 한번 떠나보시죠. 1만 8천 신들의 고향 제주. 척박한 자연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지혜의 원천이자 각별한 공동체의 장을 따라갑니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동트기 전 이른 새벽부터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시는데요. 이렇게 푸짐히 준비하신 이유는 바로 오늘이 마불림제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하실 때마다 좀 마음가짐이 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어요? 몸은 좀 괴롭지만 그래도 할머니한테 가는 건 기쁜 마음으로 이 자식들이나 집안의 모든 안녕을 할머니가 다 잘 해주니까 난 그런 생각으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동안 할아버지께서는 또 뭔가 열심히 만드십니다. 바로 지전인데요. 신에게 드리는 금전 제물인 지전.
당꽃이 치러질 때면 이 지전을 꼭 준비해 챙겨가야 합니다. 할머니 그 마블림제 할 적에 우리가 성의적으로 옛날부터 전통으로 이게 돈을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지전은 신의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쓰라고 드리려고 만드는 거죠. 제주 신화와 당신왕의 뿌리로 여겨지는 송당 본향당. 음력 7월 13일 장마가 끝난 뒤에는 마블림제가 열리는데요. 마가 핀 신당을 청소하며 금백조 여신의 옷을 바람에 불려 말린다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마블림제는 그 송당이 그 마을의 안녕과 주민이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고 또한 그 오곡백과가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당제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당제를 통해서 전통 문화를 복원하고 또 옛 조상들이 발걸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로서 공동체 활력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탐나문화유산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더 다채롭게 진행되는 마블림제 행사. 드디어 본격적인 마블림제가 시작됐습니다. 구진이를 다 막아주고 어디 먼데 가도 다 할머니가 다 막아주니까 우리가 아이고 할머니 부모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시는 이제 당할머니이기 때문에 첫째 건강하게 해줍사 하고 이제 마을에도 구진일럿이 이제 잘 지내게 해줍사 하고 이제 정성 그런 마음으로 이제 차려가지고 이제 여기 오는 거지. 마블림제는 제주도 무형문화재 5호인 송당마을제 중 세 번째 의식입니다. 김윤수 큰신방의 집전으로 봉행되는 제례. 이날 많은 사람들이 제주만의 독특한 당문화를 직접 보기 위해 걸음했습니다. 평소에 재 지내는 거를 쉽게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본향당에 와서 재 지내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전통에 한번 다시 이제 한번 쑥 깊이 들어오는 느낌이라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분들이 하시는 이런 재를 보니까 되게 새삼스럽게 제주의 중요성, 이런 우리 역사의 중요성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널리 알려지면 훨씬 더 굿도 재미있고 제주도를 확실히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어 치르는 마블림제. 점심때가 되자 송당리 분효회에서 만나게 삶아진 국수를 나눠주는데요.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자리. 넉넉한 인심까지 함께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오늘 몇 인분 준비하셨어요? 400인분 주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여기 가면서 오면서 원래 코스도 있기 때문에 더 오시면서 국수도 또 가신 분도 가시면서 드시고 오시면서 드시라고 좀 넉넉하게 했습니다. 혹시 이 잔치국수 한 그릇에 얼마예요? 파는 건 아니에요. 파는 거 아니에요? 예. 오신 분 모두하게 드리시니까 오시는 분이 지금이라도 와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당꽃도 보고 맛있는 국수도 든든히 먹으니 일석이조. 당꽃의 의미를 알고 먹으면 국수 한 그릇도 남다르죠. 그러니까 네발 짐승보다는 두발 짐승의 고기를 선택했다는 게 글쎄 이 축제 아니면 이런 제에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새롭습니다. 당에 와서 이렇게 보는 것만이 아니고 이 한 그릇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당의 기운을 이 우동에 국수에 내려앉은 걸 우리가 먹고 가서 몸에 활기를 찾는 거죠. 이번 행사에는 송당 본향부 집전과 더불어 송당 마을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마을의 고즈넉한 풍광과 함께 당문화의 역사를 듣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송당마을 한 바퀴 쭉 돌면서 기행을 해보셨는데 좀 특이하게 트랙터 타고 하셨잖아요. 예. 어떠세요? 이렇게 해보시니까? 아유 신기한 체험이죠. 이렇게 언제 이게 트랙터로 마차를 타보겠습니까? 그리고 마차도 보시다시피 정말 노랗게 정말 예쁘고요. 정말 색다른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대끈대끈거리고 흙탕물이 지나고 뭔가 자연의 냄새가 나서 기분이 뭔가 좋았어요. 행사에 맞춰 진행된 또 하나의 장. 바로 송당리에 있는 공방과 예술인들로 구성된 체험 부스가 차려졌는데요.
다양한 만들기 체험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송당리를 친근하고 특별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트랙터 마차도 타보고요. 송당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체험도 해보고 송당에 퐁당 빠진 것 같아요. 제주에서는 중산간 마을에서 우마를 기르는 사람들이면 소와 말의 번성을 바라면서 올리는 목축 의례인 백중제를 지내는데요. 송당리에서는 마불림제와 같은 날 백중제 시연을 진행합니다. 왜 제를 꼭 이 아부오름에서 지내게 됐나요? 자기 방목장에서 제를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부오름의 공동목장의 주인들이 이렇게 와서 제를 지내는 것이고, 이렇게 낮에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한테 우리 옛 전통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원래로 하면은 밤에 12시에서부터 2시 사이에 거행을 했습니다. 각자 정성껏 제물을 준비해 올립니다. 자식처럼 키우는 우마들의 건강과 번성을 기원하는 자리. 다들 꼭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소를 잘 키워줍소 해가지고 그 소원을 빌고 건강하게 나면은 건강하게 자라줍소. 그 다음은 수입성이 있게끔 잘 키워가지고 돈 잘 받게끔 해줍소. 그래서 이 목두님께서 우리 소를 잘 걷가줍소 해가지고 비념을 하는 거예요. 송당 마을의 역사와 의미를 느낄 수 있었던 마불림제. 제주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이자 위안이 되는 신당과 공동체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모두의 기원과 바람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다음의 마불림제도 풍성하게 치러지길 바라봅니다. 네, 이 제주도 동부 지역 신당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송당마을 마불림제는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보호하고 마을 공동체에서 전승되고 있는데, 이 마을 당굿과 함께 이 문화축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요 풍물패 공연과 또 천연 염색을 함께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주도의 무형문화재도 만나고요, 또 사라져가는 공동체의 의미를 다져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춘천의 아주 특별한 화가를 만나볼까 합니다. 네. 춘천 곳곳에 이분의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축구 사랑이 아주 남다르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축구 유니폼부터 축구 경기를 녹화한 테이프까지 모은다고 하는데요. 축구가 너무 좋아서 축구 관련 물건들을 정말 모두 수집하는 분입니다. 무한 축구 사랑 우희경 작가를 만나러 춘천으로 떠나보시죠. 축구는 낭만이요. 축구와 미술이 만났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는 진정한 축덕. 미술계보다 축구 세계에서 더 유명하다는 축구 화가 우희경 작가를 소개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춘천의 번화가. 젊음과 낭만의 거리인 춘천 명동길. 이곳에 아주 특별한 예술가가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섰다. 한 상가 건물로 들어가 보니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등번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때도 축구 생각, 그림 그릴 때도 축구 생각. 축구에 죽고 못 산다는 청년 화가 우희경 씨. 왜 축구 화가라고 불리나 했더니 역시나 화실이 온통 축구 선수 얼굴로 가득하다. 차두리 선수, 이용표 선수도 보이고, 오호, 사자머리, 발데라마, 축구 영웅 메시도 있다. 완전 똑같아. 인물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사람들을 그렸던 거고, 딱 축구로 단정지어서 그렸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영화 배우나 뭐 가수나 이렇게 제가 평소에 멋있게 봤던 인물들을 그렸던 건데, 또 그중에서도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 선수에 대한 비중이 많아지면서 축구를 그리는 화가라고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브라질 국기 모양도 해가지고 이 브라질 국가 소속의 네이마르 선수를 국기와 어우러지게 한번 그려본 작품이고요. 브라질의 호나우두 선수, 제가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인데
맨체스터에서 활약하고 있을 때 루니와 같이 찍힌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스페인의 다비드 비아 선수가 방 안에서 방송국에서 방송 촬영을 하는데 그 촬영하는 PD님께서 저에게 그림을 의뢰를 하시면서 다비드 비아 선수에게 직접 선물을 드리라고 기회를 줬었어요. 골키퍼의 전설 김병지 선수의 은퇴 선물도 직접 그려서 전달했다. 지난 2017년 마라도나가 방한했을 때는 경호원을 통해 초상화를 전달했는데 마치 인증이라도 하듯 훗날 마라도나의 SNS에 그의 그림이 진열된 사진이 올라왔다고. 와, 이 정도면 일명 성공한 덕후, 성덕 맞네요. 국적, 구단, 현역 은퇴 구분 없는 그의 축구 사랑. 지금까지 그가 그린 축구 선수 인물화만 100여 점. 축구 선수로 가득한 개인전도 2번이나 열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98 프랑스 월드컵 지역 예선 한일전을 했었는데 그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극적인 역전승을 한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에서 이민성 선수의 골을 보면서 딱 그때부터 축구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무려 20년 경력의 축덕 생활. 축구는 그의 예술적 성장에도 큰 원동력이 됐다. 본격적으로 축구 선수 인물화를 그리기 시작한 건 2010년부터라고. 그의 붓질은 틀이 정해진 캔버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나무 조각을 떼가지고 그 위에다가 축구 선수 뒷모습을 그려봤어요. 캔버스에다가만 그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주변 돌아다니다가 그릴 수 있겠다 싶은 박스들을 모아두다가 그 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와, 폐지 취급받던 박스가 예술작품으로 재탄생. 박스라서 왠지 더 분위기 있다. 농구 골대부터 청바지까지 그에겐 모든 소재가 캔버스. 매 경기 이렇게 경기장 찾아가서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매체로 챙겨보고 있거든요. 요즘 너무 잘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고 연륜 있는 선수들 좀 챙겨드리고 싶어서 오범석 선수나 정조국 선수들을 제일 먼저 챙겨드리고 싶네요. 특히 오범석 선수는 이렇게 SNS로 친구 사이기도 해서 6년 전에 기회가 돼서 유럽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때 런던에서 아스날 경기를 직관하게 됐고 또 바르셀로나 가서 바르셀로나 경기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희경 작가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붓 대신 마우스를 잡고 캔버스 대신 모니터에 그리는 그림. 하지만 그는 붓을 잡을 때 가장 행복했고 교수님 역시 화가의 길을 추천했다. 컴퓨터 작업보다는 그냥 혼자서 수작업으로 사람들 얼굴 그리고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전공실에 친구들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하니까 더 재밌게 제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각종 폐자재를 이용해 이렇게 창의적인 정크 아트를 선보이기도 하는 우 작가. 쓸모를 다한 듯 보이는 물건도 그에게는 얼마든지 새로운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 소재가 된다. 이 시대가 시대인지라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뭐 사파나 아니면 가게에 들어갈 간판이나 아니면 캐릭터 일러스트 이렇게 수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수작업 위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불편한 건 없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고 있고. 디자이너세요? 아니면 화가세요? 그래도 저는 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의 화실에는 그동안 모아온 수집품도 가득한데 레플리카라고 불리는 수많은 유니폼부터 축구 경기를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들까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수집품들이 참 정겹네요. 옛날 게임기, 시골 할머니 댁에 있을 법한 자개장. 아니 나이가 몇이야? 혹시 내 또래 아니야? 제가 선수들을 그려도 8, 90년대 선수들을 많이 그리게 되고 물건들을 수집해도 90년대 물건들을 좋아하게 되는데 향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TV를 수집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다 브라운관 TV를 수집하기도 하고 축구 유니폼도 거의 다 90년대 유니폼 위주로만 모으고 있고
솔직히 그거에 대한 이유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우희경 작가의 이런 뉴트로 감성은 요즘 세대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고 있다. 춘천 육림고개의 한 옷가게. 이곳에 그의 작품이 걸려 있다고.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운영하는 가게인데 이 친구가 제 그림도 많이 사주기도 하고 저도 그림 선물로 준 것도 있고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스에 그린 로버트 드니로와 마이크 타이슨. 우와, 가게 분위기가 확 사네요. 직접 그림을 사셨다고요? 네. 형님 마음을 살려고 그림부터 샀죠. 너무 좋아하는 그림 많아서. 어때요, 형님 그림 보면? 마음이 그냥 편해집니다. 보면 형님이 생각나요. 좋아가지고. 뭐 형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하셔서 사신 거예요? 아니면 그림이 좋아서 사신 거예요? 그림이 좋았는데 그림 보고 형님 보니까 형님도 인간적으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아기자기한 소품샵을 찾아가는데 열쇠고리부터 예쁜 컵까지 소녀 감성 자극하는 이 가게에도 그의 작품이 있다. 여기는 소품샵인데 이렇게 제가 그린 그림은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소품들을 하나씩 넣으면서 또 그 영화에서 나오는 명언들을 이렇게 영어로 적어봤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엽서로 제작을 했습니다. 일단 특색 있는 엽서라서 저희가 직접 제작한 거라서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사가세요. 네. 작은 엽서도 인기가 좋지만 사실 우희경 작가가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은 거대한 벽화 작업이다. 젊은 패기가 느껴지는 그래피티 아트. 최근 조성된 강원대학교의 이 공간 역시 그의 손길이 닿은 거대한 그의 작품이다. 이곳은 제가 나온 대학교이고 교수님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운 좋게 여기 벽화 작업을 하게 됐어요. 직접 수작업으로 만든 간판부터 거리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벽화까지 춘천 곳곳은 이미 우희경 작가의 그림으로 가득하다. 이 정도면 춘천이 곧 캔버스인 셈. 덕분에 어딜 가든 자신의 갤러리를 다니는 것 같다는 우희경 작가. 축구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처럼 무언가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대신 그려주며 그는 춘천 시민들의 삶이라는 캔버스를 채워가고 있다. 언젠가는 축구장의 벽화를 그리겠다는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면서 말이다. 제가 모은 소품들이나 아니면 제 그림들을 전시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림은 계속해서 그릴 계획입니다. 네, 이 춘천에서 축구 선수들의 인물화를 그리고 있는 우희경 작가. 예. 뭐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도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데 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마라도나를 그린 그림이 마라도나의 집에 잘 간직되어 있다고 하니까 와. 팬으로서 얼마나 설레고 기쁠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또 반대로 많은 축구 선수들이 이 우희경 작가에게 나도 인물화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의 인상적인 작품만큼이나요. 뭐 축구와 인물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축구와 예술을 좀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물화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렬하 기상캐스터. 네, 오늘 아침도 볼에 닿는 공기가 선선합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 24.2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전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급적 실내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30도, 공주와 대전은 32도, 세종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진 30도, 보령 30도, 부여 32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고요.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오겠고요. 비가 그친 뒤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함께 보겠습니다. 책과 관련된 이야기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하나씩 보시죠. 9801번님,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책 좀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에 남편이 선물 받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선물 받은 책을 지금 아내분이 읽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예. 5855번님, 저번 달에 군대 간 아들이 책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보고 보내려고 읽고 있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책을 보려니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네요. 아니 그냥 먼저 보내주시지 뭐 먼저 읽어보고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아무튼 좋습니다. 5413번님. 제가 인생 책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추천하는 책입니다. 힘들 때마다 읽고 힘을 얻는 책인데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까지 근대 역사를 몽실 언니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요, 몽실 언니. 예. 4670번님. 서슬퍼런 일제강점기에도 붓을 놓지 않았던 민족시인 윤동주의 6.25 시집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 모습 그대로 재현한 책입니다. 그렇군요. 예. 3339번님, 제가 자주 보는 책은 풍수지리 책입니다. 보면 볼수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습니다. 많이 공부해서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싶습니다. 와, 되게 어려운데요? 그러니까요. 이 풍수지리 잘 공부하고 계신데 언제 기회가 되면 저희에게도 한번 그 가르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411번님, 신혼 때 선물 받은 요리책을 자주 읽습니다. 요리책 하나로 맛있는 음식이 탄생하니까 아침이 좋다 시청자분들께도 추천합니다. 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죠? 만드실 것 같은, 이거 만든 만드신 거네요. 거죠. 와. 그래요. 이게 이론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천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나눠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정성 가득한 음식 보기 좋습니다. 0587번님, 단 하루도 읽을 거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장하고 있는 정체봉의 멀리 가는 향기입니다. 사파와 문장이 간결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궁금하네요. 어떨지. 일단 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9990번님, 친한 언니가 서점에서 일을 해서 놀러 갔다 왔는데요. 간만에 여러 책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 저도 책 좀 읽어보려 합니다. 네, 꼭 읽어보세요. 많이 읽으세요. 네.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가족 여러분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이미 책을 읽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책을 읽겠다 하는 분들도 다수 있었는데 그 결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연극 적외화장법은 29일부터 9월 8일까지 대전 상상 아트홀에서 이어지고요. 대전 시립교향악단 마스터드 시리즈 장대한 선율을 느끼다는 30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신체극 이건 네모가 아니다가 28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가의 집 누리홀에서 개최됩니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그리고 우리의 가곡이 31일 오후 5시 천안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청소년 음악회 리듬의 매력이 29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전국 청소년 연극제가 내일부터 9월 6일까지 예산문예회관과 예산군청 추사홀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는 무엇이든 콘텐츠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지난주에 열렸던 대전 미디어 페스티벌 현장을 찾아갑니다. 내일도 놓치지 마세요. 네, 이 더위가 점점 물러가고 있고 이 추석이 또 몇 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이 농산물 작황이 좋아서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보다 적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를 해봤더니 전통시장은 22만 8천 원, 그리고 대형마트는 31만 원으로요.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추석 성수품 구입 비용과 상세 정보는 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세수용품 미리미리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새로운 한 주,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